자, 그래서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도 제가 듣기도 그렇고 공감도 그렇고 인정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참 억울하겠어요. 슬펐겠어요. 이것만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제가 상담을 해보고 얻은 결론은 이렇게 내가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치료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결국 효과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아까 말한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럴 수 있겠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어때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구조화했고 듣기 공감하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대안 제공하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공감을 해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선생님이 공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내담자가. 아니면 또 그 듣는 프로그램자가, 준비가 별로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상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거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그들의 덫에 넘어가는 거죠. 그들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보셨네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보완해서 다음에 프로그램 할 때는 조금 더 재미나게 좀 도움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구조하고 공감이고 듣기다. 그러면 이제 이 대안 제공은 뭐냐면은 이런 걸로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이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걸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의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안 제공하기는 어떤 거냐면 간략하게 얘기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방법을 찾아보는데 뭔가 이제 이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대상자들이 내가 이 운영자 A씨, 뭐 B씨,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바로 그냥 욕 한번 하고 싶다. 운영자 바로 앞에서 내가 선생님 욕 한번 해도 돼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나 욕 한번 하면 내가 화가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욕을 한다라는 것은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 뒤통수를 한 대 좀 때려버리고 싶어요. 선생님 뭘로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때리면 내가 좀 속이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게 대안 제공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한다? 마음을 공감해 주라 그랬죠. 지금 꿈돌이님께서 되게 저에 대해서 제가 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화가 많이 나셨고 또 되게 불편하셨던 것 같다.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저한테 표현해 줘서 어때요? 고맙습니다. 이까지는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안 제공은 뭐냐면 그런데 저한테 직접 욕을 하거나 저를 때리거나 할 경우에는 이것이 꿈돌이님이나 저에게 서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게 저는 뭐 상담실이라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박스 같은 거, 조그만 박스라든가 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작은 우리 빈 박스 있잖아요. 뭐 택배 같은 것은 모든 사무실에 택배는 오잖아요. 그래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신문지 같은 종이 같은 걸 두고 이거를 저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부분을 여기에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 종이에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해서 이 박스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질적인 대상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그 감정이 풀어지면서 운영자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를 그냥
한번 뭐 만지거나 때린다고 그걸 허용을 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대안 제공이라는 거죠. 보통 치료실에서는 뭐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뭐 신문지 찍기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했던 이 네 가지 듣기, 공감하기, 구조와 대안 발견을 어떻게 다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조현증을 갖고 있는 진단을 받았는데 또 약물을 메디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첫째는 접수 면접에서 인테이크 할 때 이분은 집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까 말한 현실 검증력과 병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일에 대해서 이 단서에 대해서 위험으로 지각해요. 그래서 위험으로 지각할 때 분별을 못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뭔가요? 가위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제가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자, 이거는 내가 뭔가 교육이라든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현실 검증력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가위가 있을 때 스키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 감정이 누군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 제가 나를 비웃고 있다. 그냥 웃는 건데 그 비웃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비웃으면은 비웃는 거에 대해서 그냥 웃는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놓여져 있는 이런 도구들은 공격성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키조가 있는 분들은 집단의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별해서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주위에 이런 프로그램상에 이런 도구들 자체를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는 굉장히 안전한 것만 놓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감정에서 접촉이 되어질 때 공격성으로 돌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왜?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현실 검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뭐라 그럴까 하지를 못했어요. 거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늦게 내가 안 거예요. 운영자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누락을 했거나 어떻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안 일어나면 가장 좋지만 일어날 때는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 하니까 자, 우리 A씨는 지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어때요? 그게 더 도발이 되고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나가라는 것보다 이게 나가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재가 무시되어지고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복성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 전체에 있는 것보다는 전체 구조화를 하는 거죠. 수업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프로그램을 맡게 되는 김영숙입니다. 오늘 50분 동안 저하고 이 프로그램의 이런 MBTI로 나를 알아보고 또 너를 알아보고 우리가 같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50분 동안 진행할 동안에 혹 우리 중에서 몸이 힘들거나 그 다음에 조금 신체가 힘들거나 또 뭐 두통이 있거나 감정이 조금 더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알려준 걸 아까 뭐라 그랬죠? 사전 구조하라 그랬죠? 근데 너, 꿈돌이 너, A, 너 그러니까 나가, 이런 것들은 지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이 20명이면은 20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지가 되는 거예요. 어나운스. 그게 사전 구조화예요.
그러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특별히 저한테 말씀하지 않고 손을 그냥 들고 중간에 나가시면 지금 몸이 힘들구나. 지금 조금 내가 좀 바람을 쐬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허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만약에 내가 알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나가는 것은 내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간다라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 병식 자체를 인정을 못하니까. 내가 병식 자체를 인정을 하면은 자체도 이게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프로그램 담당자 아니면 전체 운영하는 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정도는 아닌데 뭔가를 프로그램 진행할 때 되게 이제 막 감정이 올라오고 막 씩씩했었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호흡을 같이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같이 시작해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들. 자, 이거는 뒷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에게 뭐 빨간 신호등 조명 비판은 당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통로로 어나운스를 해라, 공지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게 될 때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의 얘기를 구조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혹 이제 중간에 하다가 예를 들어 이걸 몇 시간을 이수를 해야 뭐 지원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전체 대상자 본인께서 필요한 시간들에 대한 것들은 본인께서 체크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계약서 안에 포함되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약물 복용 중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어떤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평가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정신 상태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라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뭐 환청이나 환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고위험이죠. 근데 약물을 보통 메디케이션을 할 경우에는, 약물을 먹을 경우에는 환청과 환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참여자 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 의지는 있는데 뭔가 사람, 새로운 장소, 사람들만 보면은 자극이 돼서 몸이 아파버린다든지 기절을 해버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절도를 한다든가, 몸이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분도 있고, 몸이 막 그 얼음이 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자, 듣기, 공감하기, 구조와 대안 발견하기를 하는데 이제 뭐부터 먼저 한다? 먼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개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왜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살피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분의 신체화로 나타나는 거죠. 뭔가 힘듦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전체 프로그램, 예를 들어 집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대상자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만약에 참여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운영자가 알았다 그러면 아까 구조화해서 이제 전체 호흡을 같이 하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할 때 이제 만약에 저 같으면은 매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50분 수업하는데 날씨도 많이 덥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몸을 조금 우리 긴장을 풀고 우리 하겠습니다. 혹 몸이 조금 두통이 있거나 몸이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몸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눈을 감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이 부분들은 제가 그 제일 뒤에 마지막에 그 유튜브에
실제로 호흡하는 법들을 제가 안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부분들. 근데 프로그램 도중에 만약에 이제 어떤 부분이 기절을 했다. 아니면 뭔가 힘들다. 119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119가 오기 전까지는 막 호흡이 곤란하고 공황처럼 오게 될 경우에는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다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같이 한번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이런 그 공황이라든가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완이 되어지면서 이게 괜찮아집니다. 이것도 제가 그 뒤에 그 안내를 해놨으니까 조금 보시면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대상자들의 여러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행동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만 보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부담이 돼요. 왜? 그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외현화 행동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 감정을 폭발한다든가 뭔가 막 싸움을 한다든가 내면화는 방금처럼 뭔가 오그라들고 몸이 마비가 돼버리고 얼음처럼 되는 분들. 이런 이제 행동들 그 이면에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마음을 보면은 조금 쉽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보여줬던 빙산 그림 기억나시죠? 자, 자존감이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면 어떤다? 가능하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인정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보는 내담자들이 불안한 내담자들.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닦고 확인하고. 이제 불안한 행동들은 우리가 대상자들이 참여자들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또 모발을 계속 이렇게 뽑는 사람도 있겠죠. 수집하는 사람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있어도 여기서 뭐 수집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피부 벗기기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뜯는다든가. 근데 이제 이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불안하니까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공황처럼 프로그램 도중에 일어날 때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더 어려움이 되겠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불안이 이제 높은 분들 중에서 참여자 중에서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과 임상적으로 불안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구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구별하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검사 중에서 TCI라는 기질 성격 검사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상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성격 검사, 기질 검사에서 위험회피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불안한 뭔가 이제 불안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확실하지 않는 거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예기 불안 또 뭔가 확실하지 않는 것들은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기질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자가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과 또 개인적인 만남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시겠죠. 부분들. 지금 제가 밑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PTSD 이제 내담자도 많이 만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어떻게 나타나냐 프로그램 도중에 뭔가 나에게 가해했던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얼굴과 아니면은 목소리와 눈매와 뭐 옷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똑같은 사람이 볼 때 내가 이전에 피해자로 있었던 그 상황이 확 올라오는 경우예요.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 도중에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내 앞쪽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과 비슷한 톤을 가졌고, 뭐 옷을 가졌고, 뭐 옷에 뭐 원숭이가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자극에 노출되는 거죠. 자극에 노출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불안이 올라와서 호흡이 가빠지거나 뭔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안전화를 하는 거예요. 운영자가 너무 놀라지 말고 그럴 때는 충분히 뭔가 우리가 조금 힘들 때 호흡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괜찮습니다. 막 허둥대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호흡을 해볼게요 하고 호흡을 해서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장소를 이동시켜서 분리해서 뭔가 다른 공간으로 가서 조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바깥에 데스크에 있는 사람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 같으면 그냥 이 프로그램 상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좀 누워있게 한다든가 호흡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안전한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사례는 프로그램에 이제 지속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이제 상담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제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개인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에 뭘 기대하고 왔는지, 그래서 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 걸림돌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을 이 사람이 원하는지, 이 욕구죠. 이것들을 확인해서 진행하는 게 이제 듣기와 공감하기를 하면서 같이 진행하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안 발견하기다. 이걸 이제 뭐 답을 주면서 참여를 해라 안 해라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분이 뭘 원하는데 어떤 것이 어렵냐.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나를 평가하는 자책이 올라와서 내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내가 해도 뭐 내가 나아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면 그 꿈돌이님이 내가 도움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걸 구체화시켜서 현실적인 목표를 그 참여자하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무기력한 내담자, 우울한 내담자들은 보시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울이랑 무기력에서 같이 많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수치심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은 프로그램 운영자도 마찬가지고 참가자도 마찬가지고 둘 다 우리가 수치심을 건드려 버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심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있을 때 어나운스, 공지를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거나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상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수치심이라는 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깨진 자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깨진 자아가 뭔가의 외부적인 그런 그 투사, 그게 이제 이 운영자의 언어나 태도나 말소리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투사가 될 수 있어요. 접촉이 되어져서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이것을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건드리지 않는 것이 답이다. 자해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